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이 가짜 항목을 이번에 보시면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. 다른 거 뭐 네. 중진공 전화하실 필요도 없고 뭐 다른 컨설팅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습니다. 네네. 네, 안녕하세요. 비즈니스 헬퍼 조 팀장입니다. 오늘 진솔한 본부장님 모시고요. 이 중진공 자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좀 네네. 궁금해하시는 이 창업 자금하고 그리고 개발 기술 자금 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. 네네. 그래서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어떤 기술보증기금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는 좀 동일한데 네네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은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조금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네네.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. 일단 중진공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처럼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좀 네네. 달라지고요. 그 다른 게 일단 첫 번째는 그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 중인 거는 채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네. 점수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. 준비가 아닌 완성이 돼야만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. 이 정도가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네.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는데, 네네. 그럼 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처럼 이렇게 네네. 정해져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올해부터는 이제 선착순이 아니라 이제 업체를 다 받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소공인은 한 일주일 정도의 신청 기간이 열려 있다고 하면 이제 네.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일 정도 열려 있습니다. 네네네. 수도권이랑 이제 지방 지역은 이제 보통 뭐 월요일, 화요일 이렇게 신청을 받고요. 네. 모든 기업들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, 네. 그다음 이제 바로 그 뒷날인 수요일, 목요일은 경기도와 인천 지역을 좀 받고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신청 기간이 좀 이틀 동안 여유 있다 보니까 전산도 이제 마비가 안 되고 여유롭게 좀 네네네.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일단 이 신청 자체가 이제 이틀 정도로 네. 나눠지고 또 과거에 다르게 지금 이제 어떤 선착순이 아니고 네네. 좀 미리 좀 선별해 주신다라는 거죠?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어떤 좀 중요하게 보는 좀 선별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나요? 쉽게 말해서 1차 우선도 평가를 뚫어야 되는데 그 네. 뚫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. 1차 우선도 평가를 뚫으려면 중진공은 준비 중이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성공률이 훨씬 네.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도움이 되는지 이런 네. 것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보통적으로 이 가점 부분으로서 기업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부분 시작을 해볼게요. 첫 번째, 4대 보험 직원 수. 네. 두 번째, 3년 동안 고용이 증가했는지. 세 번째, 연 매출. 네 번째, 연 매출이 3년 동안 증가했는지. 네. 다섯 번째, 기업 인증의 보유 개수입니다. 뭐 벤처 인증이나 사회적 기업 네. 되겠죠. 그 다음 여섯 번째, 내일 채용 공제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 여부. 일곱 번째, 연구소가 있는 건데 네. 연구소를 보유 시 기업 부설 연구소인지 연구전담 부서인지. 여덟 번째, 연구 인력은 몇 네. 명인지. 아홉 번째, 기술 특허가 출원과 등록이 몇 개 있는지. 다음은 이제 상표권과 디자인 등록은 몇 개가 있는지. 그 다음은 저작권은 몇 개가 있는지. 그 다음은 이제 4차 산업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. 4차 산업의 업종에 해당이 안 돼도 신청할 수가 있기는 한데 우대 가점이 또 네.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4차 산업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. 그 다음은 녹색 기술로 빠지는지. 그 다음은 뿌리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지, 그 다음은 R&D 또는 이 TIPS라는 연구개발 이력 지원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지, 그 다음은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, 다음은 우리가 사회에 아니면 또 다른 뭐 재단에 기부를 한 이력이 있는지, 그리고 신청한 사업 아이템, 그리고 업종 관련해서 대표자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, 없으면 좀 네. 힘들다라는 거. 그 다음, 사업 계획서가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, 뚜렷하게 중장기 사업 계획서라고 좀 많이 표현하죠. 그 다음은 기업 내 직원들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. 그 다음은 그 직원들이 학사, 석사, 박사, 기사, 기술사가 보유하고 네. 있는지. 그 다음은 부인구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.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얘기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엄청 많죠. 많거든요.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이거를 다 준비가 가능한가, 네. 중소기업에서. 아니면 어떤 이 중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서 준비를 하는 게 음, 좋은지 그런 포인트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일단은 오늘 주제가 창업자금과 이제 개발기술 자금인데, 창업자금 먼저 말씀드리면 창업자금이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중진국은. 창업을 하고 나서 업력이 3년 미만인 이제 중소기업과
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이상 7년 미만인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지는데 먼저 이제 창업을 한 기업과 3년 미만 기업들에 대한 이제 이 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. 보통은 일단 기업 인증은 다 가져갑니다. 벤처 인증, 사회적 기업 인증 아니면 ISO 인증 이런 기업 인증을 가지고 가고요. 그 다음은 이게 4차 산업 업종과 좀 분류되어 있는 좋은 업종이잖아요. 국가에서 네. 보는.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입증돼야 되다 보니까 특허. 음. 보통 다 이제 등록을 못해서 안 하려고 하세요. 네. 길게 걸리잖아요, 시간이. 출원만 있어도 가점이 되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. 어느 한 기업에는 등록 한 건이 있고 나는 출원 10건이 있어요. 그럼 제가 유리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등록에 꼭 그렇게 목매일 필요는 없는 점 참고해 주시면 네.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업령 3년 미만은 재무제표 점수가 안 들어가요. 3년 이상부터 7년 미만은 뭘 신경 써야 되냐? 재무제표를 신경 쓰셔야 돼요.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. 뭐 거래처가 있는데 이 거래처가 한 군데밖에 없어. 그러면 이 거래처가 끊어지면 다른 뭐 매출처나 이익이 발생할 만한 곳을 물어보죠. 기관에서. 재무제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는 업력 3년 미만이 초과하냐 이런 부분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핵심인 기업 인증과 고용 인력 그 다음에 대표 경력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업적으로 좀 승부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가야 조금 유리하다. 네네. 이렇게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창업 자금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네네. 뭐 이제 3년 미만과 혹은 뭐 3년 이상, 뭐 7년 이하 네네.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3년 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력이나 네네. 혹은 뭐 특허, 뭐 어떤 뭐 업종도 네네. 말씀해 주셨고 뭐 어떤 고용에 대한 네네. 지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근데 이제 업력이 3년이 넘어가면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여긴다. 네네.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좀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? 맞습니다. 3년에서 7년 사이면 네네네네.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부채 비율을 봅니다. 한 번도 융자를 받지 않은 기업한테는 재무제표가 좀 안 좋더라도 상대평가로 안 좋더라도 붙여요. 1차를 뚫어서 점수를 줍니다.